여러분, 혹시 당뇨 때문에 매일 밥상 앞에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흰쌀밥은 위험하니까 대신 현미를 먹어야 한다고 해서 껍질째 거친 식감을 참아가며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현미보다 더 혈당 조절에 탁월한 음식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었던 현미조차 당뇨인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현미가 안 좋다고요? 네. 그냥 흰쌀보다야 낫지만 현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미보다 더 좋은 음식, 혈당을 오히려 낮춰주는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식품과 실제로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걱정돼서 흰쌀밥 대신 현미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꾸역꾸역 드시긴 하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식사 후엔 오히려 졸음이 몰려오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실 현미는 흰쌀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되곤 하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 흡수 문제예요. 현미는 겉껍질이 단단한 곡물입니다. 이 껍질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장내 소화를 어렵게 만들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 나이 많은 분들,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현미 껍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복부팽만, 설사, 변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현미를 압력밥솥으로 푹 익혀서 드시는데요. 이 조리법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고온 고압에서 조리된 현미는 전분이 쉽게 풀려나와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을 잡으려고 먹은 현미밥이 오히려 식후 혈당을 더 치솟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식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 이유 없이 나른하고 졸리는 분들 중에는 잘못된 현미 섭취가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혈당 변동은 췌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줘서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뭘 먹어야 혈당이 안정될 수 있을까? 놀라운 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곡물이 현미보다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곡물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작용까지 한다는 점. 지금부터 그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음식은 귀리, 바로 우리가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식품입니다. 놀랍게도 이 귀리는 당뇨 관리에 있어 현미보다 훨씬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리 안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물을 머금고 젤처럼 변하면서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즉,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혈당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1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8주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공복 혈당이 평균 20mg/dl 이상 감소했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귀리가 가진 높은 포만감입니다. 귀리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만큼 든든합니다. 이로 인해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게 되고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40대 직장인 이현주 씨는 아침 식사를 귀리죽으로 바꾼 지 4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5에서 98로 떨어졌고 식후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귀리의 혈당 지수는 약 55로 낮은 편이며 이는 제대로 조리된 현미보다도 더 낮습니다. 게다가 귀리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속이 편안하고 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단순히 좋은 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 시스템을 조절해주는 똑똑한 음식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귀리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다음 장에서는 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즉 당을 잡는 식단의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귀리를 식단에 넣었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변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식후 혈당의 급상승이 억제된다.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의 관리입니다.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점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귀리를 먹고 식사해도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피크 없이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식후 30분만 지나면 혈당이 200을 넘는 분들, 귀리 식단으로 바꾸면 식후 1시간 혈당이 160 이하로 유지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 당뇨는 단순히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 아니라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는 병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귀리는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메디컬 스터디에 따르면 귀리를 4주간 섭취한 참가자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15% 개선되었고 당 흡수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몸이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식사 효과가 아니라 혈당 체질 자체가 바뀌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장내 환경이 달라진다. 당뇨를 가진 많은 분들이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같은 장 증상을 자주 겪습니다. 이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귀리는 장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늘어나고 장내 환경이 점점 건강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에서 흡수되는 당이 줄어들며 체내 염증 수치도 감소합니다. 장 건강은 곧 혈당 건강이라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변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 귀리는 당뇨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2009년 미국 FDA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심장질환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성 성분이라는 걸 공식 인정했습니다. 귀리를 하루 3찌 이상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동맥경화 예방 효과도 나타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혈당 그 자체보다 혈관 손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귀리는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귀리 무조건 먹어야겠네. 그런데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먹는 방법이 엉망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심지어 잘못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실제 식단 예시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귀리를 활용한 당뇨 관리의 핵심,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귀리 좋다더라.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지? 귀리라는 재료가 익숙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먹는 방법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너무 질기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귀리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귀리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식단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하루 혈당의 스타트라인이죠. 특히 당뇨 환자나 고혈당을 겪는 분들에겐 식전과 식후 혈당 차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귀리죽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귀리 40지에 물과 무첨가 두유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걸쭉하면서도 포만감 있는 귀리죽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을 곁들이면 당 흡수는 더 느려지고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들이라면
귀리 쉐이크도 훌륭합니다. 불린 귀리와 그릭 요거트,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넣고 믹서에 한번 돌리면 아침 대용 식사로 완벽한 귀리 쉐이크가 됩니다. 혈당도 시간도 지키는 똑똑한 한 끼죠. 두 번째는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간대. 식사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때 추천하는 건 현미밥 대신 귀리 혼합밥을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귀리 2, 현미 2, 흰쌀 1 비율로 지은 밥.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은 높으면서도 혈당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찬은 두부조림, 삶은 달걀, 야채 나물처럼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으로 구성해보세요. 특히 흰 밀가루, 튀긴 음식, 단 음식은 최소화. 귀리밥과 함께할 때 그 효과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은 위장을 쉬게 하면서 혈당도 안정시켜야 하죠. 이럴 땐 귀리 계란찜이 정말 유용합니다. 계란 2개에 불린 귀리 가루를 조금 섞고 다진 채소와 함께 부드럽게 쪄주면 속 편한 저녁 한 끼가 완성됩니다. 또는 불린 귀리와 야채를 함께 끓인 귀리 스프도 좋습니다. 위장 부담이 없고 수면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잠까지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노년층이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식. 혹시 낮에 군것질 하시거나 밤에 야식 자주 드시나요? 그럴 땐 과자나 빵 대신 귀리바를 만들어 보세요. 귀리, 아몬드, 아몬드 버터, 그리고 무하거나 대추를 넣고 오븐에 살짝 구우면 달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무설탕, 무첨가, 당 부담 없이 포만감까지 챙길 수 있는 귀리 간식이죠. 그런데 잠깐, 귀리 먹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하루 50지 이내, 과하게 먹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리고 익혀야 합니다. 날귀리는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설탕, 향료 들어간 귀리 제품 피해야 합니다. 시중 제품은 꼭 원재료표를 확인하세요. 철분제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귀리의 식이섬유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귀리는 단순히 밥 대용이 아니라 몸을 재설정하는 식사 전략입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장 건강, 심혈관 보호까지 귀리는 한 번의 식사로 4가지 효과를 주는 식재료예요. 오늘부터라도 귀리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하루 이틀은 느껴지지 않아도 3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후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뇨 때문에 매 끼니가 걱정이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귀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당신의 몸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진짜 기본기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당을, 장을, 컨디션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탁에 귀리를 하나 추가해보세요. 당신의 건강 절대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더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